안녕하세요. 과학원리 체험 애톰 시즌 3 국립과천과학관 김선자 연구사입니다. 저는 남문중학교 강의원입니다. 네, 우리 친구랑 이번에 두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크기에 네.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지 좀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데 네. 얘도 모양이라는 게 있을까 네.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쵸?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많이 매체를 통해서 알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동그랗고 뭔가 뾰족뾰족한 빨간색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달려있는 네. 모양이 있는데 바이러스의 구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네. 대부분 동그랗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모양이 있는지 오늘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구조, 모양에 네.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0.12 마이크로미터짜리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봤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라고 돼 있어요. 네. 되게 이름이 박테리오 파지래요. 박테리아인가? 근데 바이러스라는 또 말이 붙었어요. 네. 약간 특이하네요. 그쵸, 특이하죠. 달 착륙성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박테리오 파지를 부를 때는 달 착륙성 같이 생겼다라고 부르는데 네. 얘는 어떤 바이러스라면 박테리오, 박테리아, 그 다음에 파지가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테리오를 먹는다. 그래서 박테리오는 세균이고,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박테리오 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균, 얘는 이제 세균이에요. 네. 이제 박테리아, 이제 바이러스 모양을 설명을 하면서 세균 또 옆에 이런 모양으로 보통 생겼다라는 네. 걸로 하나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좀 구조를 네.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얘네 또 이렇게 또 파헤치면 되게 또 신기한 애들이에요. 네. 자, 이게 아마 우리 친구가 언론에서 아마 많이 봤던 네. 그런 이제 바이러스 모양일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가 하나 이렇게 좀 분해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네, 한번 일일이 분해 한번 해보면 조립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머, 이 피카츄 같은 뭐가 나오네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떨어지는데. 어머. 어머.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 하나하나. 이렇게. 그쵸. 친구가 이렇게 다 분해를 해놨고, 네. 선생님이 다시 조립을 하면서 각 구조의 이름이랑 기능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제일 가운데 있었던 게 이 전화줄 모양 같이 생긴 네. 스프링 모양의 얘였는데, 얘가 바로 유전 물질.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 네. 바이러스거든요. RNA라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천연두 같은 네. 이런 바이러스는 또 DNA 바이러스예요. 네. 이중나성 구조로 많이 아, 배우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 RNA 유전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유전 물질이 있고, 자,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었던 요런 통이 하나 있었어요. 껍질이. 네. 이게 이제 요거는 원통으로 생겼는데, 보통 뭐 정이십면체로 생긴 요런 껍질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나선 모양으로 된 그런 단백질 껍질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백질 껍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껍질은 안에 유전 물질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기본 우리가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는 이 유전 물질이랑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에 자, 우리 여기 회색의 동그란 모양의 세포막. 네. 요게 이제 회색 모양이 이제 세포막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지질 이중충, 지질 이중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누를 씻어야지 바이러스가 파괴된다 그러거든요. 네. 비누의 성분이 이 세포막을 다 찢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도 바이러스가 세포 밖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안에 유전 물질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스파이크가 돌기. 도돌도돌하게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죠. 네. 이걸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스파이크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달린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게 달린 것도 있고 안 달린 것도 있고 세포막까지만 있는 것도 있고 세포막이랑 이 돌기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네. 아까 기본 안에 구성 유전 물질이랑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런 돌기가 달렸는데 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도 이렇게 돌기가 달려 있어요. 네. 얘네의 역할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이게 선생님 세포잖아요. 네. 세포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세포랑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게 딱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 스파이크, 네. 돌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보다 여기 박테리오파지라는 애가 그쵸. 훨씬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바이러스 하면 거의 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걸로만 상상을 하는데 네. 얘는 되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달 착륙선 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얘도 구조를 보면 여기 위에 여러 가지 각형, 다각형으로 돼 있는 데가 머리, 네. 그 밑부분은 꼬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유전 정보가 그럼 어디 들어 있을까요? 머리에 있어요. 맞아요. 여기 머리에 있고 요 회색의 다각형으로 된 게 아까 여기서 얘기한 단백질 껍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발같이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세포 안으로 네. 딱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 돌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자, 박테리오파지가 세균 바이러스예요. 네.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되게 불편하고 좀 뭐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바이러스 하면 대부분 나쁘다. 별로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치만 바이러스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이러스는 좋다, 나쁘다?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무조건 나쁘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면 보통 대부분 나쁘다가 맞기는 해요. 네. 그치만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인간 네. 세상에. 무조건 처음부터 나쁜 친구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좋은 바이러스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테리오파지,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이러스는 보통 육지보다는 해양에 사실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해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한 60% 이상을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바이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 네. 해양에는 수많은 그 세균들이 막 득실득실해요. 네. 세균은 20분마다 이게 반으로 나눠지면서 분열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십 분만 지나도 완전 바다 안이 많아지는. 세균으로 가득 차겠죠. 네. 이분법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니까. 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다가 이렇게 세균으로 가득한 죽 형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과학자분들도 있어요. 네. 너무 많아지니까 세균 밀도가. 네. 자, 그러면 정상적인 해양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겠죠. 네. 그 역할을, 네. 세균의 밀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바로 박테리오파지가 해요. 왜냐하면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에 붙어서 감염이 되면 원래 숙주세포는 네. 터져서 아. 죽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세균이 가지고 있던 안에 영양분들이 네. 바다 밖으로 방출이 돼요. 아. 그러면 그 영양분을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또 기타 해조류들이 먹는 그런 먹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해양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없었다면 네. 우리는 좀 극단적이지만 숨을 쉴 수도 없었을 거고 네.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네. 그렇게 이제 박테리오파지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다른 점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맞아요. 바이러스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바로 이제 그거부터 물어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크기 차이는 한 1000배, 100배에서 1000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건 알았고, 네.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대해서, 바이러스 구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쵸? 네. 바이러스가
안에 유전 물질이란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물론 네. 외피가 있고 저렇게 돌기가 달린 바이러스도 있지만, 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세균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네. 세포죠. 네. 우리 인간의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작은 단위가.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냥 유전물질이랑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 돌아다니면 결정체? 네. 물질? 네. 에 그냥 불과해요. 네. 단백질에 그냥 불과해. 생명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증식을 해요? 하잖아요. 네. 바로 살아있는 세포, 세균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식물이라던가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네. 그 세포, 그 살아있는 세포 안에 있는 그 이제 증식이라던가 복제 네.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얘는 그때는 바로 이제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얘는 그냥 있으면 단백질 결정체일 뿐인 거고, 네.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을 해요. 기생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어떤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퀴즈, 마지막 퀴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라는 맞아. 소리를 들었어요. 네. 들었구나. 네. 저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딱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까봐 네.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전문가들은 비세포성 반생물이라고 그래요. 네. 세포가 아닌 생물이기도 하고 생물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해서 네. 비세포성 반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 그 다음에 그 각 구조의 기능,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생명체로서의 어떤 역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박테리오 파지, 이로운 바이러스 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의 어떤 생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친구 우리 또 다음에 네. 또 바이러스의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